네, 2025학년도 생명과학원 수능 생명과학원을 대비를 하기 위해 파이널 강좌를 대비해서 작년 수능 파이널 점검하기 위한 작년 수능 만점을 향해서 작년 수능을 한번 되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스카이 입시 교육학원에서 지금 대치동 본원과 그 다음에 서초방배원에서 생명과학원을 가르치고 있는 고려대학교 생명과학을 대학원을 졸업한 과학과 팀장 김지수라고 합니다. 요즘 생명과학원이 이제 날이 가면 갈수록 학생들이 좀 많이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유전은 원래 학생들이 어려워했던 부분이었고, 특히나 이제 가면 갈수록 뭐 전도속도나 근수축과 같은 이러한 중킬러 문항에 해당하는 문제들도 가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제 수업을 들었던 친구들은 뭐 유전도 유전이지만 특히 이제 준킬러에 해당하는 뭐 전도 속도에 대한 문제라든지 근수축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해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매년 이렇게 어려워지는 경향이 있지만, 그래도 제 수업을 들었던 그 친구들은 그나마 조금 나름 좀 쉽게 풀면서 수능 대비에 있어서 좀 많이 도움 받았던 친구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를 통해서 마지막 점검이라고 생각을 하고 본인들이 조금 수능이 아직 한 달 채 안 남은 시점에서 좀 막연하게 어떻게 그 어려운 문항들을 좀 접근을 해야 될지, 혹은 아직 개념을 아직 다 못 잡은 친구들한테는 어떻게 문제풀이를 접근을 해야 될지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생명과학원에 대한 전반적인 수능 문제풀이를 이번 강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의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은 거의 대부분 학생들의 거의 한 60% 이상 뭐 2등급 내지는 1등급을 가져간 친구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아까 방금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러한 전도속도나 혹은 근수축 문제풀이가 예전 한 3년, 5년 전의 문제하고는 지금 현재의 그러한 준킬러에 해당하는 그러한 문항들하고 비교를 했을 때 조금씩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수업을 들었던 친구들은 그나마 그 난이도의 변화에 맞게끔 잘 이렇게 맞춰가면서 잘 이렇게 본인이 원했던 그러한 점수들을 좀 가져가는 경우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작년 수능 대비를 지금 풀이를 하는 이 강좌를 좀 대비를 해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문제를 풀이를 하는지를 좀 여러 가지 도움을 좀 받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이 강의를 좀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는 저희 강의가 지금 현재 내년이죠. 내년 윈터스쿨부터는 1월 달부터 이제 예비 고3부터 이제 생명과학 원에 해당하는 수능 대비를 시작하는 그런 윈터스쿨이 1월 2일부터 이제 개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요번 강좌를 통해서 조금 더 연습을 하고 싶은 친구들이나 혹은 조금 더 수능 생명과학을 조금 더 쉽게 좀 접근하고 싶은 친구들은 1월 달에 전체 강의가 이제 개강을 하기 때문에 그때 많이들 좀 신청을 해서 같이 좀 1년 동안 좀 더 생명과학을 조금 더 쉽게, 그 다음에 유전 또한 좀 일반적으로 그렇게 문제를 풀이하는 방법도 있지만 제가 지금부터 설명하는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서 이렇게 유전을 쉽게 접근할 수 있구나, 혹은 근수축 문제나 여러 전도속도 문제와 같은 이러한 문제들도 생각보다 요즘 트렌드에 맞는 문제들을 어떻게 접근하는지를 좀 쉽게 좀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1월 달에 시작하는 윈터스쿨, 그 다음에 2월 달에부터는 이제 실전 대비를 하기 때문에 특히나 여러분들은 1월 달에 좀 많이 수강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좀 들어서 좀 생명과학원에 좀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특히 이제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수능 생명과학이 1등급 퍼센테이지가 4.94%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4%가 조금 넘어가긴
합니다만, 이제 대략적으로 전체적으로 1등급 컷이 전체 20문항 중에서 역대급으로 다 전체를 놓고 봤을 때 하나를 틀려도 1등급 컷이 나오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어떤 학교들은 또 표준 점수나 여러 백분위 점수나 혹은 표준 점수 요 두 분류로 정시를 대비하는 친구들은 이런 거를 좀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일단은 1등급 혹은 만점을 향해서 준비를 한다는 가정하에 각각의 1등급 컷이 4.94%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표준 점수에 해당됩니다. 이거는 표준 점수가 66점에 해당하는 1등급 컷이 2등급 컷과 1등급 안까지가 표준 점수가 66점 안으로 끊어진다는 거. 대략적으로 그 한 문제가 거의 대부분 학생들 제가 가르쳐 봤을 때 돌연변이까지 가는 경우가 좀 많이 극히 드뭅니다. 근데 그러기 때문에 저의 이제 특히 이제 수능 대비를 하는 친구들은 어떻게 해서든 그 돌연변이 문제까지 빠른 시간 안에 조금 어차피 30분 안에 20문항을 풀어야 되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조금 더 돌연변이 문제까지 빨리 풀 수 있게끔 그런 시간적 확보를 하기 위한 그러한 문제풀이를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강좌를 좀 많이 따라와 주시면은 충분히 이런 점수를 올리는 데서는 큰 무리 없이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작년도 수능 문제를 기준으로 했을 때 상위 6문제, 특히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전도속도 문제, 그 다음에 근수축 문제, 준킬러 문항에 해당되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킬러 문항에 해당하는 그러한 유전 문제, 대략 유전 문제가 뭐 9월 모의평가, 6월 모의평가, 11월에 해당하는 수능까지도 대략 5문제에서 6문제 사이로 출제가 되는 범주 안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최소 6문항에서 한 많게는 한 8문항 요 사이가 여러분들의 1등급과 2등급 내까지 그거를 걸러주게 하는, 즉 그 등급 컷을 2등급 이내로 가르게끔 해주는 그 기준이 그 8문항 안에서 이제 결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 상위 6문제, 여러분들이 요 2024학년도 수능 문제 안에서 조금 많이 상위 6문항에 해당하는 많이 틀리는 오답률이 가장 높은 6문항만 뽑아서 제가 지금부터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어떻게 이렇게 접근을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좀 배워서 여러분들 아직 한 달 채 안 남았긴 했지만 여러분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강좌를 이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하나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중 첫 번째로 24학년도 11월 수능에 해당하는 10번 문제입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은 자, 문제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민말이집 신경 A의 흥분 전도와 전달에 대한 자료이다. A는 2개의 뉴런으로 구성되고, 자, 각 뉴런의 흥분 전도 속도는 가와 같다. 그림의 A의 지점 D1에서 D5의 위치를, 표는 기억 D1의 역치 이상의 자극을 주어졌을 때, 자, D1의 역치 이상의 자극을 주었을 때의 경과 시간이 2, 4, 8. 자, 여기 보시면은 D1에서 자극을 준 거죠, 지금. 지금 자극 준 지점이 여기 D1 지점에 해당돼요. 그 다음에 주었을 때, 즉, 다시 말하면 자극 준 지점을 정해 준 거죠, 이 문제에서는. 그 다음에 각각의 요거는 1회 주고 경과된 시간은, 이건 측정된 시간을 얘기해요. 측정된 시간은 2, 4, 8, MS를 주어졌을 때, 이거를 1, 1, 2, 3를 했을 때, 각 시간대별로 요게 들어가는 게 어떤 건지에 해당하는 그러한 문제에 해당됩니다. 자, 그랬을 때 요거를 어떻게 이제 2, 4, 8이 들어간지를 여러분들이 찾으시면 되는데, 자, 요 문제를 잘 보시면은, 자, 자극 준 지점이 이미 정해져 있죠? 어딜까요, 지금? 그쵸? 여기 D1 지점에서 지금 자극을 주었죠?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D1 지점이 뭐다? 자극 준 지점에 해당된다. 그러면 여기 막전이 표를 보시면은, 여기가 뭐에 해당된다? 그쵸? 자극을 준 지점에 해당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요 표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막전이 값은 마이너스 70, 플러스 30, 마이너스 80 각각에 해당하는 막전이 특수 막전이 값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그 특수 막전이 값 세 가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각 지점이 어떤 지점인지를 여러분들이 좀 판단을 하고 각각의 전도 속도를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먼저 특징이 여길 잘 보세요. 여길 잘 보시면 특징이 잘 보시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특수 막전이 값 중에서도 자,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할 때 요거 특수 막전이 값을 잘 보셔야 되고, 두 번째로는 그 다음 그림에 나와 있는 요 막전이 그래프 요 두 가지를 활용을 했을 때 어떤 특징들을 빨리 캐치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에 해당이 돼요. 그러면 여기를 통했을 때 자, 우리가 알고 있는 특수 막전이 값에 해당하는 자, 눈에 띄는 게 요 플러스 30이에요. 바로 플러스 30. 그 다음에 여기도 플러스 30 있죠. 즉 다시 말하는 측정 값은 달리 주면서 그 다르게 준 그 측정의 값을 기준으로 플러스 30이 각각 다르게 형태를 주어져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리고 요걸 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알 수 있는 이유가 이 문제에서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자극 준 지점을 정해 주었죠. 자극을 준 지점이 어디다? D1 값으로 지금 주어졌어요. 요러한 지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극을 준 지점에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돼요? 그 막전이 값은 전도 현상이니까 그 지점을 통해서 쭉쭉쭉 이동을 하겠죠. 그럼 쭉쭉쭉 이동할수록 그 막전이 값에 해당하는 시간대도 어떻게 되겠어요? 그쵸? 늘어나겠죠. 늘어난다는 것은 그 측정된 시간 또한 늘어난다는 얘기가 되겠죠. 바로 그 지점을 통해서 우리가 요 측정 시간대를 알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자, 여기 보시면은 D1 자리에서 플러스 30이었어요. 2에서는. 아직 시간은 몰라요. 근데 1시간대는 D4죠. 근데 D1이 0, 2, 3, 그 다음에 4, 5. 오른쪽으로 갈수록 어떻게 돼요? 지금 거리가 늘어나고 있죠. 그러면 D1에서 플러스 35. 세 번째 시간대에서는 더 늘어났죠. D3까지. 그 다음에 D4에서도 어떻게 돼요? 플러스 30이 더 뒤로 늘어났죠. 아, 이걸로 놓고 봤을 때 우리가 뭐를 할 수 있어요? 그쵸? 측정한 시간대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구나. 게다가 그 이유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자극준 지점이 이미 기준점을 정해놨어요. 기준점을 정해놓은 이 자극준 지점을 통해서 플러스 30이 조금씩 늘어난다는 것은 측정된 측정값에 해당하는 시간도 늘어나는구나. 이거를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러면 자, 그럼 우리 이미 이걸로 다 끝났어요. 그러면은 아까 측정된 시간이 2, 4, 8이라고 했죠. 그러면 가장 짧은 시간대가 어디에 해당할까요? 그렇죠? 요 시간 2가 2에 해당하는 게 얼마가 되겠어요? 그럼 측정된 시간이 EMS죠. 다시 말하면 여기가 EMS에 해당됩니다. 됐죠? 그 다음 자리 좀 더 한 칸 더 두 칸 더 늘어난 게 지금 D3죠. 그러면은 지금 본의 아니게 지금 4ms 3, 4 초가 2초나 더 지났죠. 그러면 여기가 뭐에 해당된다? 그쵸? 4ms에 해당되겠네요, 지금. 그러면 3가 뭐다? 아, 4ms구나. 이렇게 됩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D4는 더 늘어났죠. D4는 지금 더 늘어난 상태죠. 근데 이때도 지금 시간 또한 더 2배로 늘어났으니까 그럼 여기도 여기가 측정된 시간이 더 늘어나 8ms 지역이구나 라는 것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원 지역이 뭐다? 8ms 지역에 해당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은 요걸 가지고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게, 자, 여기 D2를 볼까요? D2 지역에 보시면은, 뭘로 돼 있나요? 여기가 마이너스 80으로 돼 있죠? 자, 마이너스 80일 때가 우리가 얼마예요? 자, 여기 막전이 값을 보시면은 마이너스 80일 때가 3ms죠, 지금. 맞나요? 그러면은, 자, 여기를 보세요. D2가 지금 얼마다?
3ms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3ms인데 지금 얼마예요? 측정된 시간이 4ms죠? 근데 D2가 어디예요? 지금 여기죠? 근데 자극준 지점은 D1이죠? 그러면 우린 뭐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쵸? 요걸 통해서 VA 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즉 다시 말하면은 전도 속도를 구할 수가 있어요. 전도 속도는 전도된 시간분의 그 흘러간 거리에 해당되겠죠. 그럼 전도된 시간이 얼마예요? 막전이 값에 해당하는 막전이 시간이 나왔으니까 측전 시간이 나와 있고, 그러면은 우리 요거부터 먼저 합시다. 측정 시간. 요 밑에다 할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측정 시간은 8이죠, 지금. 4죠. 여기 나와 있듯이 4죠. 4는 아까 막전이 값이 얼마다라고요? 3이죠. 지금 요 지점 D2일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D2일 때의 마이너스 80ml부터가 이거 막전이 시간. 그러면 막전이 시간 더하기 뭐다? 전도된 시간. 지금 전도된 시간은 그럼 얼마가 되겠어요? 요거 두 한 개 측정된 시간이니까. 그럼 전도된 시간은 뭐다? 다시 적을게요. 전도된 시간은 1ms에 해당되겠죠. 이거는 뭐다? 전도된 시간. 여기다가 막전이 시간이 얼마다? 3ms에 해당되죠. 요거 더하면 어떻게 돼요? 그쵸, 이게 바로 측정된 시간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도된 시간을 구했으니까 그러면은 자 우리가 전도 속도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쵸, A신경에서의. 자 그러면 얼마가 돼요? 전도된 시간 1ms. 그러면 D2까지 이동한 거리가 얼마예요? 2cm죠. 그쵸? 그러면 전도 속도가 얼마가 나오겠습니까? 2cm/ms. 그럼 전도 속도가 얼마다? 이 신경. 자, 그 다음에 또 특징이 있나요? 자, 여기 보시면은, 자, 강뉴런. 지금 뉴런이 요 두 가지 나와 있죠? 요 두 가지 나와 있는 강뉴런의 흥분된 전도 속도는 어떻다? 지금 가로 같다라고 있어요. 즉, 다시 말하면은, 여기 앞에 있는 신경과 뒤에 있는 신경의 뭐다? 그 전도되는 속도는 이 신경이든 앞에 있는 신경이든 뒤에 있는 신경이든 전도되는 속도는 어떻다? 같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셨나요?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전도 속도는 얼마다? VA는 얼마다? 얼마가 돼요? 그쵸? 2cm/ms가 되겠네요. 됐나요? 그러면 전도 속도를 구하게 됐죠? 맞아요? 그 다음에 자, 이 거리가 지금 보시면은 자, 여기 D2까지가 D2 아까 80이었죠? 요게 얼마였나요? 1ms였죠? 아까 전도된 시간이.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까지가 얼마 이동한 거다? 1ms 이동한 거다. 맞나요? 그 다음에 D3가 어떻게 돼요? 자, 그 다음, 이거는 막전이 그래프를 봐야 되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아까 여기였죠? 여기서 플러스 30이니까 얼마 차이 나요? 1ms 차이 나죠? 자, 1ms 차이 난다는 것은 전도 시간도 똑같이 얼마만큼? 같은 거리만큼 이동을 한 거죠. 그러면은, 여기 또한 얼마다? 1ms 이동한 거다. 이해됐나요? 그럼 똑같이, 잘 보세요. 똑같이 1ms 이동하고 1ms 이동하니까 같은 시간 이동한 만큼 같은 거리를 이동한 거죠. 맞나요? 그러면 같은 시간 동안 2cm를 이동하니까 여기도 2cm만큼 더 이동을 한 거죠. 맞나요? 그러면 A 값은 얼마다? 여기에 4cm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게 되겠네요. 이해되셨나요? 자, 이렇게 해서 각각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다 구하게 된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푸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씩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를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를 보면은 가는 전도 속도 2cm/ms. 아까 구했죠? 맞나요? 그러면 요건 맞는 지문에 해당되겠네요. 그 다음 A는 4이다. 아까 여기 구했죠? 4cm. 이거 맞네요, 그러면. 맞나요? 자, 그 다음에 기억이 9ms일 때 D5에서는 재분국이 일어났을 것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여기를 봅시다.
자, 먼저 이걸 알려면은, 자, 이걸 먼저 봅시다. D5일 때, D5가 8ms일 때 지금 얼마예요? 자, 여기다가 좀 적어 놓을 거예요. D5가, 자, 측정 시간이 얼마? 측정 시간이 8ms일 때, 이때 D5가 얼마다? 얼마요? D5의, 저기 뭐야, 막전이 값이 얼마요? 0mV죠. 맞나요? 그러면 요거를, 자, 여기 보시면은, 자, 기억이 9ms일 때, 자, 기억, 자, 요거죠. 요 시간대가 9m에서 측정 시간을 1m에서 더 늘린 거죠. 자, 그러면은, 자, 원래 0mV가 어디야? 여기 잘 보시면은, 지울게요. 자, 여기 보면은 원래 0mV가 어디로 나왔어요? 요쯤 되겠죠? 대략적으로 한 1.5라고 칩시다. 약 1.5. 대략적으로 1.5ms인데 지금 이때는 얼마야? 측정 시간이 8ms일 때죠. 그러면 요거를 1ms 더 추가되면 어떻게 되겠어? 측정 시간이 1ms 더 추가되면은, 그쵸? 똑같이 요 0mV에 해당하는 지점 또한 1ms 똑같이 증가를 하게 되겠네요. 그러면은 여기가 1.5였으니까 똑같이 1ms 증가한 형태는 대략 한 요쯤 되겠네요. 맞나요? 그럼 요쯤 보면은 대략 무슨 상태가 되겠어요? 그쵸? 대략 한 2.5ms에 해당하는 요 지점이 어디에 해당된다? 그쵸? 재분극 지점에 해당이 되겠네요. 맞나요? 그러면은, 자, 그러면은 이거 아까 찾아냈죠? 이거 찾아냈죠? 그러면 재분극 맞네요. 그래서 답은 얼마다? 답은 5번이 되겠네요. 됐나요?